안녕하세요. 푸딩이만 보는 아빠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에게도 거의 필수 영양제 오메가를 먹여줍니다만 취향에 따라 정말 먹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캡슐형이 아닌 스포이드로 짜서 주는 형태도 해봤는데 문제는 보관에 따른 산패 문제. 아무래도 공기가 계속 접촉되는 형태다 보니 안 먹느니 못한 상황도 발생될 것 같아서 결국 돌고 돌아 캡슐로 왔는데 사이즈가 작은 건 또 2개를 먹어야 되고 1개 사이즈로 쉽게 가자는 마음에 지금 먹는 캡슐이 최종 종착지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잘 안 먹습니다. 사실 캡슐에서 뭔가 먹고 싶다는 충동적인 이끌림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먹은 지는 한참 되었는데도 참 안 바뀌네요. 피부에 좋다고 먹이고는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기는 해야겠죠. 더 안 좋아지지 말라는 의미로 꾸준히 하루 한 알이라도 먹이고 있는데 요령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좋아하는 간식 보상으로 꼬시는 방법이 캡슐채로 먹이는 지금에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료나 간식에 섞어 주어서 속이는 방법도 써보았지만 절대 속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듯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유발하지만 기다려줍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머릿속으로는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캡슐을 살짝 끄트머리를 잘라서 사료에 뿌려주신다고 하던데 약 먹는 간식과 함께 저도 뿌려줘 보니 세상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였습니다. 다만 아빠 마음으로 잘 씹어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 캡슐채로 주는데요. 쫀득한 식감, 젤리 먹는 느낌은 나름 먹는 재미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눈앞에 있는 오메가를 잘 먹는 방법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입에 가져다 대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칭찬을 해주고 씹다가 입에서 떨어질지라도 그 모습에 옳지 라고 반응을 해주는데 바로 삼켜버렸네요. 더없이 좋은 결과가 되기에 칭찬과 함께 평소 아주 즐거워하는 간식 닭고기를 바로 줍니다. 잘다. 양은 항상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적게 그러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2-3번 정도 횟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 아유 예쁘다. 옳지. 잘했어요. 알죠? 매번 일상이 훈련입니다. 이번엔 너무 쉽게 먹어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원래 이런 강아지가 아닌데 간식을 들고 있으니 확실히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도 눈치는 조금 있긴 하네요. 신기한 건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인데 하루가 지나면 또 리셋이 되는지 이거 뭐 까먹고 또 까먹고 오메가 먹는 첫 경험만 50번째인 건가요?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었는데 매번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같은 훈련을 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변화가 안 보이면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방법에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숙달을 하는데 다른 강아지와 다르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변화의 인고의 시간을 가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옳지. 옳지. 어구 잘했다. 오케이. 잘했다. 단순하지만 캡슐 자체가 맛있지는 않겠죠. 만드네 역시. 이 장난감도 처음 샀을 때 몇 번 훈련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놀이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탐구하고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분리불안 훈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료를 먹을 거니 사료와 평소 보상으로 주던 닭고기까지 섞어서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하는 방법만 조금 익힐 때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꾸준한 훈련 도구가 맞긴 하더라고요. 아직 손을 써서 찾는 건 잘 안 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하는 게 항상 뭐든 중요하죠. 옆에서 진득하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참 순둥순둥한 녀석입니다. 어짜둥둥 아빠의 움직임은 감시하는 게 본능 제대로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빠의 신호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부터. 남아있는 동그란 건 저지방 사료. 그래도 배가 덜 차서 남은 사료도 잘 찾아 먹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놀이 왜 진작 안 했는지 지금에서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장시간 외출을 하니 의외로 빠돌이가 장점만은 아닌 게 살짝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집안 CCTV로 움직임이 있다고 알림을 확인해보면 문 쪽을 바라보며 짖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걱정이 한가득 머릿속을 맴돕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고개 돌릴 때 층간소음, 대량 난감입니다. 층간소음 유발하는 윗집으로 고생이 많네요. 그래도 먹는 훈련을 해주고요. 근본적으로 소음 때문이라면 이 훈련과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영상에는 안 담겨 있지만 외출 시나 평소에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것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빗소리 같은 일정한 백색 소음은 잠잘 때도 주변 소음과 희석이 되어서 정말 조용한 걸 좋아했지만 주변 소음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오히려 둔감화를 시켜주는 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싶네요. 문제가 많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외출하니 사람이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잘 자고 있던 푸딩이를 보면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산책은 필수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았을지라도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을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눈치를 봐가면서 자주 산책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 정말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아주 하루가 바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께서 앉아서 쉬시는데 빤히 쳐다보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다리 들고 마킹하기 28,954회, 다리 차기 35,309회, 은밀하게 구석진고, 바깥 배변 활동 2,833회, 자, 똥비누로 버리기. 똥 뒤처리는 보너스. 피부를 위한 피부용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수개월 동안 사용은 하고 있지만 향기가 없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뭔가 냄새를 숨긴다거나 다른 향이 나는 걸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도 향이 아주 살짝 나지만 이것도 없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 녀석의 피부는 호르몬 문제가 근본적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음식 문제도 잘 일어나는 것 같고 털이 없다 보니 이래저래 회복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피부 발진 같은 것만이라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개껌은 관심도 없더니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새로 주려고 하니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 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껌 뜯는 시간 동안은 자유시간을 가져봅니다. 후식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병원을 방문.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라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좀 되네요. 어디서 많이 본 자세가? 집 앞 잠시 나왔는데 어잉? 고양아. 무섭다, 그지? 저 고양이 왜 저러는 걸까요? 무서워. 이상한 고양이.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이만 보는